안녕하십니까. 대보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겁고도 참 말하기가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대보살 엄마는 제 인생에 살아가면서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는 난전에 전통시장의 길거리에서 상추와 마늘, 배추와 이런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난전에 내놓고 파는 하나의 장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30년을 거의 장사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대보살은 엄마가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 돈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도 가고 또 우리 아이도 키우고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저도 엄마가 있으면서 일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신내림을 받고 법당을 차리고 난 이후부터는 엄마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신을 받고 한 2개월 뒤 엄마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딸인 제가 이제 엄마 집에 가서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쌤이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많이 내려앉고 녹았다는 그런 얘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지 이랬는데 의사쌤이 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어머니하고 같이 계시니까 제 눈치를 엄청 봐서 제가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의사쌤하고 이제 단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의사쌤이 다른 큰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진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피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를 한 달 해도록 먹지도 못하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안 먹게 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MRI, CT를 밥 먹듯이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에 혹이 이만한 게 4cm가 넘는 그런 혹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위도 좋고 해서 수술을 하면 항암 치료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쾌가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대보살은 의사 말에 굉장히 이제 성실히 답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30년이 넘게 해왔던 엄마의 삶이죠. 장사였습니다. 그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팠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하고 결과가 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많이 당황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세월에 100세의 시대에 부모님들이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고 그러는데 엄마의 아픔은 저한테는 크나큰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 엄마이고 하나의 엄마로서 엄마의 삶이 호락호락지 않게 넘어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엄마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간암이라는 걸 이야기를 듣고 간암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을 때는 정말 수술이 잘 되고 거의 완쾌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무슨 약도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엄마와 같이 수술이 잘 돼서 기분 좋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엄마가 다시 이제 검사를 받으러 또 병원 갑니다.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포대보살 이성을 잃겠더라고요. 그때는 온몸에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가 온몸에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도 당황해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안 좋은 케이스다고 당황해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것도 기가 멍멍할 정도로 제가 정신을 잃겠더라고요. 주차장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당황스러워 했었습니다. 근데 임파선까지 다 번진 그 암덩어리에 악성 종양이 있었던 거라 하더라고요. 수면 위에 잠재해 있는 게 암입니다. 그게 몸이 안 좋았을 때는 모든 게 수면을 뜹니다. 그게 악성 종양의 한 가지 종류던데 그게 엄마한테는 전이가 온몸에 다 퍼져 있다 하더라고요.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암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약을 타오고 그때 이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신을 모시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점도 쳐야 되고 기도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엄마가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병원을 다니고 엄마 아픈 그 고통을 하루하루 같이 견뎌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제 차를 타고 오면서 연아 살고 싶다 하더라고요. 너무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신 좀 아파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아파했습니다. 먹지를 못하고 하루하루가 견디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말라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엄마가 말라가더라고요. 먹지 못하는 엄마 앞에서 저도 같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엄마 어떤 게 좀 더 안 아프게 고통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나 싶어서 저는 엄마 곁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대모사를 도와줄 수가 없었고 도움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그 고통이 하루하루가 이 보대모사의 피를 마르게 했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뼈를 녹이고 허리에 있는 뼈를 녹였습니다.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엄마가 쓰러져서 119에 실리가는 날이 너무나도 많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천지신명이 계시다면 엄마 고통 없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엄마를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간이식도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한테 엄마 살려달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더 너무나 아프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밥 먹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듯이 병원에서 있다가 그때는 엄마가 안 되겠더라고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고 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이 뼈를 녹였기 때문에 허리뼈를 녹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에서 누워 계셨는데 나중에는 고통이 너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했습니다. 엄마 옆에서 한 번이라도 말을 더 걸고 싶고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더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더라고요. 이 보대모사는 엄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엄마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엄마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엄마하고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보대모사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그 아픈 고통을
같이 늦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나중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말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겠죠. 가고 중간에 엄마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아, 죽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이 암과의 싸움에서는 어느 누구도 방패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코로나 때문에도 엄마의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포대보살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엄마를 보러 가면 엄마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엄마 눈을 뜨고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병으로 엄마가 돌아가실 때쯤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막 시작한 나의 이 힘겨운 삶에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엄마가 나의 곁에서 기도해주고 엄마가 나의 곁에서 이야기해주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엄마를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픈 정도가 더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저보고 그랬습니다. 연아, 엄마는 새처럼 헐헐 날아갈 것이다. 내가 새처럼 헐헐 날아가면 너희들이 조금 편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나는 엄마 어떻게 하라고 엄마 그런 말 하냐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정말 엄마가 먼 산을 바라보듯이 쪼그리 앉아 있었던 그런 꿈을 꿨고, 엄마가 두 번째 아플 때는, 아파서 온몸에 암이 다 퍼졌을 때는 제 귀에 대고 어느 아침에 막 소리치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전 이 꿈에 연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하고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급하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급하다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급하게 아버지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조급했지만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뛰어서 급하게 갔습니다. 엄마가 하고 숨을 못 오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앉더라고요. 너무나도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러웠고, 엄마가 그 아픈 것을 조금이나마 덜 하기 위해서 이 포대보살은 노력했지만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엄마를 놓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엄마의 그 죽음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 포대보살은 엄마가 사람이 죽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엄마가 없다는 거는 상상도 안 했는데, 이 포대보살이 엄마한테 해준 게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암에 이게 몸에서 암이 이게 번질 때는 하루하루가 번질 때는 칼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거와 같다고 얘기를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 손에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 손에 진통제를 쥐고 너무나도 이빨을 깡 다물고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아 죽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의 고통을 내가 좀 더 해주고 싶은, 엄마가 어떻게 하면 더 안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엄마가 말라가는 그 모습을 이 보대모사를 볼 때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19에도 여러 번 실려가시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나오고 퇴원하고 들어가고 퇴원하고 들어가고 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제 시간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이 포대모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말을 좀 붙일 수 없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대화의 시간도 저한테 그렇게 많이 시간을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마음속으로 많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엄마가 있지만 나는 엄마가 정말 필요한데 엄마가 얘기해 줄 것도 많고 나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엄마가 가버리면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고 정말 나중에는 말이 나오지 않는 엄마를 봤을 때 죽겠더라고요. 엄마 내가 왔는데 내 아는 척을 좀 해달라고 엄마를 껴도 자꾸 잠만 자더라고요. 나중에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해서 고비가 많이 왔습니다. 쇼크도 많이 오고 쇼크가 많이 와서 쇼크 올 때마다 저는 엄마가 그때 돌아가실까 싶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엄마가 하루라도 더 견딜 수 있고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그때 하루는 그날 저도 아침에 느낌이 왔습니다. 전화가 오면서 제 귀에 엄마가 연아 불렀습니다. 그때 잠에서 다 깼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한테 달려가서 가니까 엄마가 숨을 못 얻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시집 와줘서 고맙고 아버지는 자기의 반려자를 잃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엄마한테 고맙고 사랑한다 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엄마가 눈을 아주 정확하게 뜨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제가 엄마 앞에 가 서 있더라고요. 서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개를 앞으로 안 보고 내가 있는 쪽 고개를 싹 돌리시더라고요. 돌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엄마 이랬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이때까지 제한테 엄마가 되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아프지 말고 다음 생에서는 좋은 가정에서 살아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맨날 엄마가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우리 집의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던 모습이 순식간에 필름처럼 지나가고
엄마하고 따뜻한 밥도 못 먹어봤는데, 엄마하고 많은 얘기도 못 해봤는데, 그게 장사하고 우리 먹이 살려주신다고 맨날 새벽이면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이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엄마 유품을 정리할 때 더 미치겠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따뜻한 솜이불을, 그거를 손으로 다 하나하나 다 다듬어서 손이불을 다 정리해 놓고, 엄마 속옷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옷들은 다 헤어져 있더라고요. 헤어져서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마의 속옷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엄마 하면서 그 자식들한테 돈 한 푼 더 보태주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주신 그 돈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를 컸습니다. 그래서 엄마 유품을 정리할 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단 몇 달간만이라도 엄마가 더 살아계셨다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더 미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를 더 해줄 수 있었을까 생각했었을 텐데 하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엄마의 세월들이 정말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엄마가 집에서 많이 아플 때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엄마는 시장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인심이 부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했지만, 장사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고춧가루가, 할머니 참기름이, 할머니 배추가 어떻고 팥이 어떻고 이러면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찾아올 때마다 좀 제가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눈물을 많이 훔치면서 엄마가 인심이 너무 좋았고, 이 장사를 하면서도 엄마에 대한 기억들을 장사하시는 분이 많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와서 할머니 아프지 마시라고 이렇게 많이 사다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참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가 그 모습을 쳐다볼 때면 엄마가 열심히 살아셨구나, 정말 사람들한테 인심은 안 잃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또 배우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이 포대보살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가 힘이 들고 부모가 이렇게 아플 때 가족들이 더 힘을 모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면 형제들끼리 정말 똘똘 뭉쳐서,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고, 정말 힘이 돼야 되는 게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엄마의 부재는 저한테도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한테 보통 때도 욕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분이셨지만, 그래도 엄마였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 길로 올 때도 너무 힘이 들어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는 오히려 더, 엄마가 좀 장군의 기운이 엄청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욕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하시는 소리도 제가 듣지 못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 포대보살이 좀 다 오해를 하면서 제가 많이 울면서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요. 참 부끄럽네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머니가 못되게 했던
잘했든 슬프게 했든 상관없이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정말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생전에 한 번 더 밥 먹고 살아생전에 엄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는 그게 안 되지요.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포대보살이 엄마를 보내고 난 이후에 참 철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장사를 했던 시절도 그렇고 남아있는 아버지한테도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아버지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 부모한테 잘한다는 게 참 힘이 들더라고요. 자식 된 입장에서. 그래서 잘해줘야겠다는 마음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하던 대로 더 이렇게 같이 지내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지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포대보살이 너무 울면서 이야기해서 창피스러운데 이제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내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대보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